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동양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열전에 담긴 불멸의 리더십과 덕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열전을 통해 단순히 누가 세속적으로 성공했나, 누가 권력을 잡았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리더십과 도덕적 덕목들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통해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 덕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이 강조한 5대 핵심 덕목 중 첫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익보다 대의를 따르는 원칙주의. 둘째,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서는 선공후사의 정신. 셋째,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겸손한 포용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부하와 백성을 아끼는 공감의 리더십, 마지막으로 가혹한 통치를 경계하는 공평무사한 법치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 이익보다 대의를 좇는 원칙주의입니다. 사마천은 열전의 맨 처음을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이익보다 올바름과 신의를 우선하겠다는 사마천 본인의 확고한 가치관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철학은 맹자순경 열전에서도 이어집니다.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혼란의 시작이며 이니야말로 국가의 영원한 토대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반면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좇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군이 되려고 아내까지 죽인 오기의 살처구장 일화, 그리고 소진, 장의 같은 인물들입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성취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기반이 결여된 재능과 권력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하는 선공후사의 정신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리더의 덕목입니다. 연파 인상여 열전을 보면 인상여는 자신을 모욕하려는 대장군 연파를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이건 연파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핵심 인물이 다투면 조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국가적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군사적인 용기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굴욕을 감내하고 화해를 이끌어낸 시민적 용기를 두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의 모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덕목,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 즉 지인과 겸손한 포용력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출신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의 진가를 알아보며 그들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위나라의 신릉군은 대량의 일개 성문직이었던 70세 노인 후영을 맞이하기 위해 수레의 상석인 왼쪽 자리를 비워두는 허좌이대의 예우를 갖추고 직접 마부를 자처하는 전략적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지인의 덕목도 중요합니다. 관중의 뛰어남을 알아보고 목숨을 걸고 그를 첨거한 포수가의 일화, 그리고 한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를 나라에 둘도 없는 선비, 즉 국사무상이라며 유방에게 대장군 임명을 관철시킨 소아의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천재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능을 꿰뚫어보고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부하와 백성을 아끼는 공감의 리더십입니다. 바로 덕장의 모습이죠. 사마천은 엄격한 규율과 함께 부하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인간적인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마양전은 장군으로 임명되자마자 가장 허약한 병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병든 자를 직접 문병하며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비장군으로 불렸던 이광 역시 상으로 받은 재물을 부하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항상 병사들과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런 이광을 보며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도리부런 하자성애라는 말로 비유하며 그의 진정성 있는 덕망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몽염입니다. 몽염은 진시황의 신임을 받아 만리장성을 쌓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을 가혹한 노역으로 몰아넣어 고통받게 했음을 지적합니다. 진정한 충성은 군주 개인이 아닌 백성과 국가 공동체를 향해야 한다고 준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덕목, 가혹한 통치를 경계하는 공평무사한 법치입니다. 사마천은 법과 사상의 효율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을 말살하는 가혹한 법치주의는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은 변법으로 진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들었지만 천성이 각박하고 은혜가 적어 결국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 죽게 되는 작법자폐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사 역시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비판을 억압한 분석행위를 주도하고 불의와 타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반면 한나라 문제 시절의 장석지는 다릅니다. 그는 법이란 천자께서 천하와 더불어 공유하는 공기라며 황제의 사사로운 분노 앞에서도 법의 비례성과 공평성을 지켜냈습니다. 사마천은 장석지를 통해 군주의 감정을 통제하고 시스템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리더십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마천이 열전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상적인 리더는 명확합니다. 세속적 이익보다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개인의 권력욕을 넘어 백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성공우사의 정신을 가지며 널리 인재를 포용하고 공평무사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덕과 질을 겸비한 인물.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오늘 언급된 백이, 숙제부터 맹자, 오기, 인상여, 신릉군, 포수가, 한신, 이광, 장석지 등 수많은 인물들의 족적을 보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수박 겉핥기 채널과 함께 알아본 사기 열전 속 리더십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핥기였지만 핵심적인 지식은 모두 챙겨가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